어제 오후에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비 쿠폰을 비롯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꽤 화기애애한 좀 말랑말랑한 분위기였어요. 예. 이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정부 제안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좀 실질적인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발굴하고 머리를 맞대서 토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였는데요. 이 국민사서함에는 총 38,741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날은 경제 민생 분야에서 17,062건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라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안 되고 현장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변함없는 그런 신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지역화폐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신 생생한 말씀들 정책으로 다듬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 또 구체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정부에 또 제시해달라라는 것도 부탁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서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 그거 도덕적 회의를 유발한다.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해주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 시정불량 만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 오히려 퇴출되죠.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 예, 대통령.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전체 부가 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부를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코로나19 지나면서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전체적인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좀 탕감을 해서 정리해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사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든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냐 이런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국민적인 반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이게 한번 낙오되면은 세상에 좀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고금리 빚을 지고 나면은
이게 계속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좀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그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예. 게 문제인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우리나라는 한번 빚지면은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모로 뭐 반대 여론도 많고 또 역으로 뭐 자영업자 부채 탕감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걸 용인을 해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결국에 여론의 동의 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부채 문제와 함께 자영업자의 위기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 이 부분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진단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 그만큼의 좀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양극화 그런 격차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요 과제 중에 하나로 지역균형 발전을 꼽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초반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그 수도권 집값 때문에도 시끄러운데 결국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유독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이 그만큼 그럼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나 자영업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렵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버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경제 체질 이렇게 뭔가 중간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약화돼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 모든 거는 양극화, 쏠림 현상 이걸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못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회가 가진 자원이 좀 그런 기회들,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